자, 여러분이 1차 서류 통과하고 2차 필기 통과하면 다 끝나냐? 아니요. 이제 다른 전형이 남았습니다. 면접입니다. 자, 면접 전형은 기본적으로 실무진 면접이 들어갑니다. 실무진 면접 중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 신경 쓰셔야죠.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 특히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만한 그런 소양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텁니다. 아, 이런 것까지 봐야 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 명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어요. 여러분이 기자다, 기사를 하나 썼을 때 이때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기사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끝장날 수도 있어요. 한 기업이 끝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거꾸로졌던 식당들이 숱하게 많아요. 뭐 PD라고, 지금은 PD라고 하긴 못하네. KBS PD였던 분이 종편 가서 식당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했던 적 있죠. 근데 그 양반 때문에 잘된 식당도 있지만 망가진 수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해요.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 어쩐지 아세요? 언론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해요. 그냥 넘어가죠. 뭐 누군지는 다 아시겠지만 KBS에서 사고치고 SBS 갔다가 SBS에서 사고치고 KBS 다시 갔다가 종편 갔다가 얼마 전에 또 나갔는데 뭔 사고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언론인들 사이에 그리 존경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사고쟁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숙을 들어가는데 합숙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하루 왼종일 과제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약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집중력을 몇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8시간 하고 저녁 되면 자면 되지 않냐? 잠을 안 재워. 현직에 있는 PD들이 언제 오냐면요. 여유 있게 오는 게 아니라 촬영장에서 바로 와요. 밤 한 10시 넘어서 오기도 합니다. 졸려 죽겠는데 자러 가면 떨어져요. 나 그거 지금도 생각난다. MBC 기자 지원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합숙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는 해줬어요. 절대 자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어. 끝까지 자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자들이, 선배 기자들이 와서 같이 술 먹자 그러면서 술 한잔 했대요. 그리고 가서 자라고 했는데 자긴 자라고 해서 갔대. 잤죠. 근데 끝까지 안 자고 자리를 지켰던 애들만 통과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네. 끝까지 자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합숙도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실무 과정이 들어가는데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1차 카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2차 카퇴도 하고 멘트 작성도 해요. 아니 누가 써주는 거 하지 않냐. 누가 써주는 거 보고 읽으면 그게 연예인이지 아나운서예요. 아니에요. 아나운서는 방송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본인 멘트 본인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여자 아나운서들이 앵커로 오래 못 가요. 앵커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남자 앵커는 기자 출신들이죠. 자기 멘트 자기가 씁니다. 여자 앵커들 아나운서 출신이죠. 제대로 멘트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명이 긴 아나운서들의 경우에 자기 멘트 자기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PD는 뭐 역시 기획 아니죠. 뭐. PD는 기획안으로 시작해서 기획안으로 끝나요. 현장에서 어떤지는 2차적인 문제야. 이게 안 잡히면 답이 없습니다. 기자는 기사 작성이죠. 뭐. 기사 작성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에. 기자로 지원했던 한 학생이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이래요. 합숙 과제가 뭐냐면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광화문에 던져놓고 거기서 취재하래.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광화문 가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있어. 청소하는 아저씨들은 계시죠?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냐고. 아무도 없대요. 야, 청소하는 사람 없냐? 그건 있다고. 그건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들한테 가야죠. 뭐 어떡해. 가서 뭐라도 끄집어내라고. 어쩔 수 없어요.
뉴스거리가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기사거리를 만들어 와야죠. 그게 기자의 능력이에요. 카메라는 역시 영상 구성이죠. 이런 걸 다 하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임원 면접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평가하냐? 아니요. 임원들은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 야, 평가해봐. 그래서 괜찮은 애 올리라고 했는데 잘못된 애 올리면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을 까면 돼요. 밑에 평가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은 평가합니다. 임원 면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 양반들은 뭘 기준으로 보는가? 이걸 제일 제가 찾는데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임원들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입사를 하고 5년 차가 돼도 임원들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 그럼 언제쯤 돼야 되냐? 문제가 입사하고 15년 차 넘어가야 되는데 15년 차 넘어가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별의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장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 출신인지 별걸 다 알아봤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딱 볼만한 걸 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봐야죠. 자, 여러분이 입사했어요. 입사해서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임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입사 5년 차? 에이, 5년 차가 임원 볼 일 없어요. 몇 년 차? 10년 차? 15년 차? 그때쯤 되면 이분들은 여기 없어. 이분들은 무슨 마인드일까요? 어차피 이분들은 여러 번 뽑아도 같이 일할 일 없어. 하지만 이분들이 퇴사한 이후에 이 언론사, 평생을 몸담았던 이 언론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요. 여기서 평가하는 인성, 1차에서 평가하는 인성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평가를 합니다. 나머지는 밑에서 다 평가했다는 전제하에 깊이를 보죠. 질문은 별거 없어요. 임원 면접 때 특별하게 질문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질문합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사람들의 인생 짬밥이 다르죠. 더 깊이 있게 봅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팁인데 노땅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프로그램 트렌드 몰라요. 아이돌 그룹 멤버 기억도 못해요. 뭐 혹시 모르지 뭐 조용필 씨가 방송사 하면 그때 뭐 악수 한번 하고 그거 다지 뭐. 사람만 잘 평가하면 돼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미래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면접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각 전형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채웠을 때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하는 건 열정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PD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나운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실제로 SBS 면접 갔다가 그것 때문에 망쳐버린 학생도 있었어요. 이 학생은 방송에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화를 하고 싶었지만 영화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방송을 선택했죠. 거기까지 갔는데 왜 의문이 생겼냐? 합숙 갔더니 현장에 있다가 바로 온 선배 PD들을 봤어요. 얼굴이 눈이 퀭한 거야. 갑자기 의문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거 하나? 이건 아니었는데 그 의문이 든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바닥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방송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떨어진 거죠. 끝나고 나서 찾아왔길래 그 얘기했어요. 진짜 네가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장사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